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35. 황계의 고육지계. 조조는 공명에게 속아 화살을 바친 것에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때 군사 순유가 찾아와 계책을 전했습니다. 거짓으로 항복하여 주유군의 사정을 살필 간자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처형당한 채모의 아우들을 보낸다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채모의 아우들인 채중과 채화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주유군의 거짓 항복을 하여 그 움직임을 내게 보고하라. 만일 딴 마음을 품는다면 너희 가족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주유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주유는 채중과 채화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단 둘이서 항복하러 온 것을 보고 단번에 조조가 계략을 꾸민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척 항복하러 온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고 뒤로는 두 사람의 행동을 몰래 감시하도록 했지요. 채중과 채화의 거짓 항복을 보고 주유의 머릿속에는 기발한 계책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 길로 아무도 모르게 오나라의 백전노장인 황계 장군을 자신의 막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이 올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주유가 북을 울려 모든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습니다. 각 장수들에게 3달치 군량을 줄 것이니 맡은 병사들을 훈련시켜 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시오. 주유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계가 일어서서 거만하게 외쳤습니다. 3달치 군량이요? 3달은커녕 30달치를 준비해도 어려울 것이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황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황계가 우리 편의 사기를 꺾는 말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유가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나는 주공의 명을 받들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조조군을 물리치러 온 것이오. 이곳에서는 누구도 나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단 말이오. 아직 적군과 전투도 벌이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장군의 속셈이 무엇이오? 주유의 성난 외침에 황계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제멋대로만 하라고 주공이 그대를 중용한지 아시오? 이후로도 두 사람의 고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좋다. 내 놈을 벌하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주유가 칼을 꺼내 들고 황계를 벌하려 하자 주위의 많은 장수들이 나서 주유를 말렸습니다. 도독, 황계는 강동의 주인을 3대에 걸쳐 모신 중신입니다. 그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가 엎드려 빌자 주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화를 삭히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대를 위해 사정하니 오늘만 살려주겠다. 그러나 죄를 용서한 것은 아니다. 곤장 100대로 내 죄를 다스릴 테니 다시 한번 내 말을 거역한다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군사들에게 끌려간 황계는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뼈가 앙상한 늙은 몸이로 무자비한 곤장질이 이어졌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정작 매를 맞는 황계는 이를 꽉 깨문 채 신음소리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대들도 잘 들으시오. 앞으로 그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한다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오. 말을 마친 주유는 곧장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유와 황계가 밤새 꾸민 일이었습니다. 오나라와 손씨 가문에게 가장 충성심이 큰 황계였기에 가능한 계략이었습니다. 주유가 황계를 꾸짖고 벌하여 주유와 황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조조에게 전한 뒤 조조의 빈틈을 만들어 공격하려는 두 사람의 고육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택이라는 손권군의 참모도 눈치챘습니다. 감택은 늦은 밤 몰래 황계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장군께서 벌을 받으신 것은 틀림없이 고육지계이겠군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도독은 군사들을 그리 엄히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은 지나치게 엄하게 벌을 내리시더군요.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보셨소? 나는 동호의 주인을 3대나 모시면서 큰 은혜를 입었소. 이제 늙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몰랐는데 이 한 몸 희생해서 조조를 물리칠 방법을 알게 되었소. 조조를 없앨 수만 있다면 나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오. 저에게 비밀을 밝히신 까닭은 거짓으로 항복하는 서한을 조조에게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서겠지요?
감택은 황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조조에게 황계의 거짓 항복 서신을 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의심 많은 조조에게 항복 편지를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기 때문에 감택 역시 황계처럼 오나라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있었습니다. 감택은 밤에 몰래 배를 타고 나가 조조군 진영으로 가 일부러 잡혔습니다. 그리고 조조 앞으로 끌려가 그동안 주유와 황계가 맞섰고 늙은 황계가 곤장을 50대나 맞아 사경을 헤맸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황계가 직접 쓴 편지를 조조에게 전했지요. 조조는 이것이 주유와 황계의 계략임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택을 처형하려 하였습니다. 겨우 이깟 어린아이 장난 같은 속임수로 나를 속이려 하느냐.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고 가 목을 베라. 하하. 자신을 죽인다는 조조 앞에서 놀라기는커녕 크게 웃는 감택을 보고 조조는 의아해했습니다. 난 이미 너의 계략을 모두 꿰뚫어 보았다. 이제 죽을 일만 남은 내 놈은 어째서 웃고 있느냐? 너를 보고 웃는 것이 아니다. 나는 황계가 눈이 멀어 사람을 잘못 본 것을 비우는 것이다. 조승상은 어진 인재를 구한다고 하더니 이제 보니 다 헛소리였구나. 감택은 자신이 죽더라도 황계의 고육지계가 진실처럼 믿기도록 마지막까지 조조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조의 신하 한 사람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더니 조조에게 슬그머니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바로 조조가 주유군에 숨겨두었던 채중과 채화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조조는 그 편지를 읽고 감택이 말한 것이 전부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유가 독단적으로 군을 통솔하여 많은 장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격으로 황계가 나서서 주유에게 대들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장수 황계를 매질하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황계는 곤장을 맞고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요양 중이라는 이야기와 이로 인해 주유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처형장으로 불려가던 감택을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대를 해칠 뻔했소.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 그리고 조조는 감택의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선생은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강동에 다녀와 주시오. 그리고 황계 장군과 이를 벌릴 날짜를 정한 뒤 다시 돌아와 주시오. 다음 편 예고. 주유를 속이기 위해 채중과 채화를 보내 간자로 만든 조조.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속아주는 척한 주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곤장을 맞은 황계. 그리고 다시 자신이 심어놓은 간자로 인해 주유의 계책에 말려드는 조조. 조조군과 강동의 병사들이 큰 전투를 앞두고 두 진영의 머리싸움이 엄청납니다. 모든 것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유와 공명의 불화, 황계의 고육지계, 또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